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인 명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리고 한반도는 대부분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공유하고 있고 덕분에 문화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굉장히 비슷한 민족적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부분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의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 주관성을 드러내고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저 또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역사 교과서 맨 첫 단원에 보면 항상 남방계, 북방계라고 해서 예전 선사시대에 살던 고인류의 사진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같은 나라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장동건 씨도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뿌리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어떤 혈통 분석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라는 줄여서 EDGC라는 기업이 유후라는 유전자 혈통 분석 서비스를 지난해 출시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 국내에서도 최초라고 하는데 그 EDGC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에 협업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서비스를 그냥 체험하고 같이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단일민족 국가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건 혈통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단일민족이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후라는 서비스를 체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다문화 국가였다라는 컨텐츠로 한번 아는 척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유후 서비스를 한번 체험은 해봐야겠죠? 키트를 주문을 하시면 택배 박스가 옵니다. 여기는 바로 택배를 반송할 수 있도록 봉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박스죠? 비닐을 까서 그 귀여운 박스. 너는 누구니? 라는 의미의 키트 박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열면은 Meet you all. 너의 모든 것을 만나게 해줄게. 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새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피를 뽑고 그러기도 했는데, 요새는 타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가 유행을 했죠. 유후, User Guide. 볼까요? 우선 유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요. 마이 페이지 서비스 등록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 타액 채취 방법에 따라 타액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접수 봉투에 타액 수집 용기를 넣고, 이게 타액 수집 용기인가요? 타액 수집 용기를 넣고 발송합니다. 실험실에 타액이 도착한 시점부터 약 2주 후 분석이 완료되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알림 메시지를 드립니다. 진행 과정은 마이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 결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액을 채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은 타액 채취 전에는 30분 동안 양치하면 안 되고 음료수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다행히 저는 양치도 음료도 담배도 음식도 30분 동안 하지 않았네요. 채취 전 양볼을 10초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원형을 그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타액 수집 용기에 타액 침을 눈금선까지 채웁니다. 침을 많이 뱉어야 되네. 타액 수집 용기를 똑바로 대한민국은 단일 분리시켜준 다음에 라존 액을 수집 용기에 그림과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타액 수집 용기의 입구를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에 5에서 7회 조심스럽게 흔들어 섞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렵진 않네. 뚜껑으로 완전히 닫은 후에 5에서 7회 자연스럽게 섞어줍니다. 1, 2, 3, 4, 5 1, 2, 3, 4, 5 오호! 타액 수집 용기에 넣고 밀봉합니다. 밀봉은 어렵지 않지. 그리고 발송 전 홈페이지에서 바코드 번호를 등록하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CJ 대한통운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아마 무료
촛불 발송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홈페이지에서 바코드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서요.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하고 우선은 봉투를 한번 발송을 한 이후에 2주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Several days later.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고요. DNA로 돌아가는 역사여행이라는 컨텐츠를 아마 이거는 추가로 주문을 하시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에 대해서,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수강생 여러분들은 저의 외모만 봤을 때는 어느 쪽 유전자 혈통이 많이 들어가 보이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인 닮았다고. 네네. 실제로 제가 약간 그 개그맨 정영돈 씨라든지 그런 관상, 약간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고 되게 넙대대한 그런 관상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중국 베이징에 출장 때문에 갔을 때도 면세점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굳이 이제 영어로 물어보셔도 될 법한 분들이, 특히 면세점 직원분이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중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I'm not Chinese, speak English, please. 그러니까는 바로 막 영어로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내 얼굴을 보면은 중국인들도 중국인 같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중국인들의 피가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는데 저는 약간 중국 피 느낌이 좀 나는데, 한번 실제로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지구는 넓고 그보다 더 넓은 나의 이야기, 생각보다 더 먼 곳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전자가 알려주는 숨겨져 있던 진짜 나의 이야기, 유후와 함께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이 대한민국 한반도이지만은 보통 우리의 조상들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어기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은 비록 대한민국일지 몰라도 조금만 더 역사로, 인종적으로 가다 보면은 충분히 이 전 세계가 다 우리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요. 우선은 제 DNA 검사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한국인들 평균 결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도 배경화면을 띄워놓곤 했지만 한국인의 평균 결과는 토종 한국인이 49.6%, 결국에는 보통 50% 가까이만 토종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라는 선입견과 환상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전자를 검사해본 결과 절반만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나머지는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시베리아인, 몽골인 등등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한국인 49.6%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절반, 25.1%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굉장히 한국인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게 25.1%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럼 일본인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만대, 수천 년에 걸친 나의 혈통 중에 약 4분의 1 가까이는 일본인의 혈통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 20.7%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은 한국인의 DNA가 섞여 있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즉 약 한 46%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피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중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종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인이 한 2.6%, 시베리아인이 0.2%, 몽골인이 한 1.8% 정도가 있습니다. 동남아인이 생각보다 한국인 평균에 어느 정도 있는 이유는 당장 6대조, 7대조 중에 동남아시아인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자면은 동남아시아인이 동북아시아인의 조상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동남아시아인의 상당수가 태국인 또는 베트남인, 미얀마인
라오스인 등등은 오히려 중국인들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과 동남아인의 관련성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뭐 사촌처럼 우리와 중국인의 유전적 동질성이 20% 가까이가 되니 또 중국인과의 연관성이 있는 동남아인들도 2.6% 정도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몽골인이 그래도 1.8% 가까이의 연관성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몽골인과 뭐 튀르크인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알타이계로 묶이지 않습니까? 물론 확실하게 알타이계와 한국인, 일본인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 먼 조상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제2부터 좀 해볼까요? 과연 어떤 유전자가 많이 섞여 있을까요? 저는 53.65%의 한국인, 그리고 27.95%의 일본인, 그리고 13.34%의 중국인, 그리고 3.31%의 동남아인, 그리고 1.714%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한국인 평균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로 우선은 크게 보면 퉁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 5%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보자면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네요. 27.95%, 28%. 그리고 한국인도 한 3, 4% 정도 높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고 중국인이 오히려 평균에 비해서 7%가 낮네요. 야, 이건 희한하다. 누가 봐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어쩐지. 그래서 제가 별로 중국 여행 가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중국은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생긴 거는 그냥 우연의 결과일 뿐이고 이 DNA적으로 뭐 중국인과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인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네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2.6%인데 저 같은 경우는 3.31% 정도. 뭐 시베리아인이나 몽골인은 평균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각 인종 또는 각 민족들의 특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일본인, 뭐 중국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인, 몽골인 등등 해서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 13, 14, 15 이 하플로그룹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유전자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나 고유의 어떤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섞이기 전에 보통 아버지 쪽에 있는 그 Y 염색체는 엄마와 섞이지 않고 오롯이 아빠들한테만 갖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엄마 난자 쪽에도 이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는 엄마의 유전자만을 전달해 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플로그룹이라고 해서 부계 혈통을 쭉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Y 염색체만 분석을 하면 제 Y 염색체만 가지고도 내 조상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아프리카에서 지금 한국으로 이주를 해왔는지를 분석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O3, A2 숲의 부족이라는 말, 뭐 달의 부족, 태양의 부족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의 혈족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저의 조상들은 제가 갖고 있는 Y 염색체만 갖고도 처음 동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돼서 아랍을 거쳐 이제 여기가 어디죠? 카스피의 남부 지방에서 몽골 초원을 거쳐서 잠깐 중국으로 들렸다가 다시 요동반도 쪽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진출했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재밌는 분석 결과입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계 혈통, 그러니까 모계 혈족이 어떤 식으로 한국으로 이주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동 경로를 또 분석해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의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어머니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그 첫 번째 여성, 저의 모계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오랜 시간을 있다가 중간에 중동을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카프카스 산맥 쪽에서 곧바로 북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부계 혈통과 모계 혈통이 이런 식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이동을 해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DNA로 떠나는 역사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은 결국 49.6%만이 토종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나라, 다른 인종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라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역사시대의 약 2000년의 과정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혼혈과 다문화가 있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다문화 역사는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50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원고는 제가 썼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거의 만화책에 가깝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직접 썼다기보다는 다양한 문헌들,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편집을 해서 제공을 했죠.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각기 자기 국가의 민족적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 동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이 되어 왔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은 유목민과 농경민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동아시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동아시아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위만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대시대,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도시였던 그 당나라의 장안, 그리고 실크로드 이야기,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 국가인 고려 이야기, 그리고 고려 청자나 세계 지도 등을 통해서 이 문화로 하나가 된 동아시아 이야기, 그리고 전쟁 중에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동아시아, 그리고 16세기 이후 은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동아시아 이야기,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두강생 여러분들은 막상 보시기에는 만화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볼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자녀분들 또는 손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유전자 검사를 한 이후에 너의 엄마 아빠가 실제로 이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단순히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혼혈이 되고 다문화가 된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라는 의미에서 그런 교재로서 쓰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읽기에,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읽기에도 굉장히 재밌고 편하게,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몇 개월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손쉽게, 편하게 일반인들 그리고 학생들도 보실 수 있게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교재도 함께 신청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동안 나의 뿌리가, 나의 혈통이 무엇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알아본 것을 떠나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유전자적인, 혈통적인 상상력도 늘어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유후와 함께 유전자 여행, 그리고 DNA 여행, 그리고 혈통의 여행, 역사 여행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굳이 2번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도 함께 유전자 여행 떠나보시죠. 안녕!